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순신 연구가 방성석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위기의 시기에 제가 위기의 시대에 이순신이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 중 한 분이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경영자인 제가 연구해본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전쟁, 조선을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경영자였다. 위기 경영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꼭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과연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연구해본 그 승리의 요인은 위기경영 리더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진왜란과 이순신입니다. 임진년에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합니다. 4월 13일 날, 임진년 4월 13일 날 일본의 통신수길,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8,800명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제1번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18,700명을 데리고 4월 13일 날 오후 5시경 부산 전령도 앞바다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함락되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4월 14일 날 부산진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이 전사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4월 15일 날 동래성도 무너졌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했고 다대포진이 함께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대포진 첨사 윤흥신도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부산이 함락됐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봉 김성일. 경인년에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상도 초유사로 있다가 이 부산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고 하신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내용입니다. 신이 본 바로 경상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성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경상 좌병사 이각은 홀로 동네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경상 우병사 조대군은 늙고 두려워 시종 전투를 회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원군. 경상 우사 원균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도망쳐 단지 배 한 척을 보존했을 뿐입니다. 병사와 수사는, 경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한도의 주장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희와 장수와 병졸들이 흩어져 도망치지 않았겠나이까. 이렇게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것이 나흘 후 4월 17일이었어요. 선조가 경복궁에서. 그래서 당대의 명장이라고 했던 육군의 이일과 신립을 상주와 충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나 순변사 이일은 4월 25일 상주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제대로 응전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서 말 타고 도망쳤다. 이 선조실록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도순변사 신립, 여러분 잘 아시는 신립 장군은 천홈의 요새라고 하는 조령, 문경세제를 뒤로하고 남한강에 배수의 진을 쳤다가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신립이 스스로 임금을 벨라 쳤다. 탄금대에서 몸을 던져서
순절했습니다. 임금 선조가 충주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뭐냐? 도망친 거였어요. 그게 4월 30일입니다. 역사는 이를 파천 또는 몽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종묘와 사직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분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다 타버렸어요. 불과 일본군들이 쳐들어온 지 20일 만에 도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60일 만에 평양성이 무너집니다. 이때 평양에 피난가 있던 임금 선조가 또 도망을 가요. 의주로. 그리고 100일 만에 저 함경도 해령까지 피난했던 선조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로 붙잡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은 도망가고 왕자들은 포로로 붙잡히고 조선은 이때 망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율곡 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은 기국 비기국이라 나라가 나라도 아니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왜군의 침략 경로입니다. 15만 8,800명이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 보시는 대로 제1번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으로 해서 저 평양까지 올라왔어요. 2번 대장 가토 기요마사, 3번 대장 구로다 나가마사 김해로 들어와서 4번 대장 시마즈 요시히로는 한송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내려갔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한경도, 해령, 종성, 경흥, 최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도, 조선반도가 완전히 일본군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어요. 이순신이 주둔하고 있던 전라 좌수영, 전라도, 임금이 도망가 있던, 피난가 있던 평안도만 무사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조선은 이때 망한 겁니다. 그러나 천행으로 조선의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아닌데요, 최민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역할을 하신 이 최민식입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은 게 딱 이틀 후였어요. 원균이 도망치면서 급히 공문을 보내서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계를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 거죠. 장계가 아니고. 그 이순신이 부랴부랴 그 공문을 받자마자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요. 사변을 하려는 장계를 올리고 급히 경상수역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예요. 전라 좌수영에 있습니다. 그 경상수역으로 나가려면 위수구역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의 윤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 4월 27일 날 윤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드디어 순천 내래포, 당시 오늘날의 여수입니다. 순천을 출발해서, 여수를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로 나갑니다. 첫 번째 출동이 5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출동이 옥포, 하포, 적천포회전. 이틀 만에 44척을 다 깨트려 불태워버렸어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분멸시켰다 그랬어요. 불태워버렸다. 경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44척을 깨트리는데 조선수군은 단 한 척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차 출동은 5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천해전부터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72척. 닥치는 대로 다. 역시 조선수군은 한 척도 당하지 않았어요. 3차 출동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산도 해전입니다. 7월 8일 그리고 7월 10일 안골포 해전 80척. 조선수군은 한 척도 당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일본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한 9번을 싸웠는데 백전백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문을 보내서 이순신과 싸우지 마라. 이순신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군들이 부산에서 가덕도, 거제도, 이서 지역으로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수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진이 어디예요? 일본군들이 현해턴을 건너서 대마도에서 건너와서 본거지, 진을 차린 곳이 부산진이에요. 경창기지입니다. 이 교두보예요. 여길 쳐들어가는데 그게 9월 1일이에요. 470척의 외적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불과 74척을 끌고 들어가서 134척을 다 경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인 거 다 아시죠? 임진년 9월 1일 부산파 해전이 있던 날이 당시 양력으로 10월 5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포, 적진포 이 어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차 출동 옥포, 하포, 적진포 44척, 2차 출동 사천, 당포, 당포, 율포 72척, 3차 출동 한산도, 안골포 80척, 그리고 마지막 임진년의 마지막 전투는 부산파 해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이순신이 있던 데는 전라 좌수영이에요. 전라 좌수사. 당시 순천 내려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싸움을 어디서 싸웠습니까? 경상도 수역에서, 원균의 수역에서 싸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상우도, 경상도, 좌도, 전라, 좌도, 전라, 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당시에는 임금이 경복궁 도성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으면 좌도, 우측에 있으면 우도. 그래서 이제 전라, 좌우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순신이 있던 전라 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경계는 섬진강 하구입니다. 이순신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일본군들의 당시의 목표는 뭐냐면 이 남해를 도해서 서해를 들어가지고 한강으로 한성으로, 예성강으로 개성으로, 대동강으로 평양, 물자와 군사를 보급시키는 그런 작전입니다. 육군들은 육지로 쳐들어가고. 그런데 이순신이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해버리니까 보급이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서는 저 함흥, 한경도까지, 또 고니시 육기 나가는 평양까지 갔어도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이상 북진을 못했어요. 명나라까지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순신이 이렇게 제해권을 장악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의병, 승병들이 봉기를 하고 명나라 지원군들이 날아와서 일본군들의 북상을 저지하고 이 사이에 강화 협상이 일어납니다. 강화 교섭이. 근데 이 강화 교섭이 무려 4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 강화, 주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를 하는 동안에 거짓, 기만, 속임수 이런 것만 오가다가 그게 결국 4년 가까이 돼서 병신년 9월 달 결렬이 됩니다.